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 정삭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삭은 터보 HSM 등고선 가공을 선택을 하고요. 자, 등고선 가공에서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보면 복합 등고선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할 작업들을 하나로 합쳐진 가공인데, 우선은 저희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툴패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고선 가공으로 전체 옵셋은 이제 제로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두고 공구는 선택해서 8파이 공구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실제 가공에서는 중삭 공구와 정삭 공구를 따로따로 사용을 하겠죠. 실제와 같이 한다고 하고, 그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8파이 공구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중삭과 정삭과 그 툴패스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을 이렇게 연두색으로, 뭐 노란색으로 바꿀까요?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높이는 그대로 두고 바운더리도 역시 그대로, 경로는 정삭이니까 0.2,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정렬 방법, 한 방향으로만 갈 건지 지그렉으로 갈 건지 혹은 뭐 스파이럴로 갈 건지 그거 정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 또 지역이냐 가공 범위냐, 요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정삭도 마찬가지지만 중삭이나 황삭에서 많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가공 범위를 선택하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쭉 툴패스가 시작해서 끝까지 가죠. 근데 지역으로 나누면 자 1번, 2번, 3번 이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공 범위는 Z의 높이 값으로 전체 면적을 다 가공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요 그림보다는 사실은 리브 형상의 포켓, 가운데가 리브 형상처럼 얇게 남은 포켓 형상을 놓고 이걸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데, 포켓을 가공한다고 쳤을 때 가공 범위로 설정을 해놓고 툴패스를 내면 같은 높이의 Z 값을 먼저 전체를 가공하면서 같이 가공을 합니다. 근데 지역을 놓고 가공을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을 여기 먼저 가공, 뭐 여기 먼저 가공, 여기 먼저 가공, 이렇게 Z값의 높이와 상관없이 따로따로 가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켓이 뭐 2개, 3개의 어떤 붙어있는 포켓 가공이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남아있는 그 여유 소재가 그 형상이 굉장히 얇게 남아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공 범위로 가공을 하는 게 좋고, 지금 뭐 여기 형상은 아니지만 이런 이 바이스의 형상처럼 이것도 이제 일종의 포켓이죠.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굉장히, 이 남아있는 이 중간에 그 형상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역으로 가공을 해도 뭐 무관하겠죠. 여기 먼저 가공하고 여기 먼저 그 다음에 여기 가공을 해도 뭐 여기가 남아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떨림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얇게 남아있는 포켓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공 범위로 놓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드럽게,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서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된 모서리, 지금 뭐 이 형상에서는 사실 없긴 합니다. 다 코너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날카롭게 갈 거냐 아니면 라운드를 주면서 갈 거냐, 라운드는 이렇게, 여기 직각인데 이렇게 라운드를 주면서 가겠죠. 그 라운드를 얼마만큼, 또 반경값을 얼마만큼 주면서 갈 거냐, 요거는 잘 생각하고 주셔야 되는 게, 이 반경값을 주시는 값만큼 이 코너에 미절삭 가공량이 많이 남는 거기 때문에 값을 잘 주셔야 되겠죠. 이 라운드 코너로 해서 반경값을 주셨을 때는 잔삭 공구에서 아까 그 옵셋량 저희가 늘려줬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이제 부하량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8파이에서 뭐 4파이로 가공해도 상관이 없었던 구간인데 내가 앞선 가공에서 라운드 코너를 좀 크게 남겨서 여기에 미절삭 가공량이 많았으면 그거보다는 8파이에서 4파이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6파이 정도로 가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이건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각도. 여기 보시면 등고선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런 수직한 구간들을 가공하기에 좋은 툴패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도 범위를 보통 사선 가공은 0도에서 30도, 0도에서 40도 그 사이의 값을 주고요. 그리고 등고선은 30도부터 90도 혹은 40도에서 90도 이 사이의 값에서 조절을 합니다. 다만 겹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도를 여긴 35도 주겠습니다. 35도부터 90도까지. 그러면 요 밑에서부터 35도 되는 구간에서부터 이제 90도로 떨어지는 구간 툴패스가 나오겠죠. 저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나가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툴패스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것도 툴패스를 보면 여기 이제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불필요하게 여기만 툴패스가 이쪽만 좀 툴패스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각도 값으로 인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정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요 형상을 좀 구분해서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만들어 줄 건데, 이때는 이제 수동으로 생성을 해야 되겠죠. 수동으로 생성을 하고 사용자 정의,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바운더리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신규, 요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 체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영역을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요 볼록 튀어나온 요 형상만, 제품부죠. 제품부 형상만 가공을 할 거라서 여기 요 테두리를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클릭했는데 쭉 돌아서 한 번에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탄젠트 체크 표시가 돼 있어서 이 선을 따라가면서 탄젠트하게 연결된 선들이 자동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확인했습니다를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넓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테두리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체인이 생성이 됐다면 한 번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은데, 가끔은 이게 이제 모델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델링 상태에 따라서 좀 엉뚱한 대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탄젠트를 끄고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방향을. 자, 우선은 확인을 누르고요. 자, 이제 이 안에서 가공을 합니다. 바운더리를 정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정한 형상 안에서만 툴패스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등고선 툴패스를 생성을 했으니까 이 형상 안에서 가공이 되지 않았던 이런 그 평평한 형상들, 각도 0도에서 30도 구간을 가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HSM에서 다시 한번 선형 가공, 공구 선택, 같은 공구로 8파이를 더블 클릭해서 같은 공구를 선택해 주고요. 높이, 바운더리도 수동으로 수동 생성을 선택하고, 이미 저희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수동 생성을,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앞서 만들었던 바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가공 경로는 똑같이 0.2, 각도 범위가 아까
0도에서부터 저희가 등고선은 35도에서 90도 줬잖아요. 그러면 겹치게 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0도에서 38도, 약 3도 정도 겹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XY 최저의 각도, 요건 아까 한번 경험을 했죠. 더 각도 값을 45도로,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링크 이런 거는 그냥 기본 값으로 놔둘 거라서 저장 계산, 저장 나가기.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함께 켜보면, 자 이렇게 겹쳐서, 그러죠? 여기도 여기랑 가공이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